자, 그렇게 되고 문제 이제 5번 볼 차례죠? 5번. 문제 5번. 자, 이 부분과 관련된 게 어떤 부분이겠어요, 지금? 이 부분이겠죠. 그죠? 전반적인 영향, 제한적인 영향. 요런 내용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요거. 자, 그래서 요 5번 문제는 요쪽에 포커스가 맞춰가지고 이제 나와 있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문제를 보는 방식은 문제 5번에 왼쪽에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른쪽의 논평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죠. 자, 일단 왼쪽 부분, 양괄호 1번. 2년 전 외부에서 전문 경영인을 새로 초빙하였으며 괜찮아요. 전문 경영인 면담 결과 자신의 성과급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성과급은 수익, 이익에 집중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주의 집중해야 되겠죠. 성과급은 매출액의 증가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자, 매출액과 관련해서 왜곡 표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이사의 임기는 올해의 정기주주총회로 종료되며 임기가 2년밖에 안 되는 모양이네요. 자, 올해의 실적에 따라 연임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매출과 관련해서 중요한 왜곡 표시 위험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오른쪽에 양괄호 1번 논평. 전문 경영인은 수익인식 회계 처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이는 내부 통제에 제한적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에요. 전문 경영인은 제가 사례로 든 게 감사 기준에서 나와 있는 사례를 예시를 해서 들었는데 최고 경영진 혹은 전문 경영진과는 달리 특정의 인사 담당 이사, 인사부장은 제한적 영향을 미친다 그랬어요. 그러면 최고 경영진, 전문 경영진은 모든 부분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테면 매출액, 매출채권, 매출채권과 관련된 재고자산, 그 다음에 매출원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예요?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 자본 다 영향 미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한적인 영향이 아니고 전반적인 영향입니다. 미치는 것으로 중요한 왜곡 표시 위험을 낮춥니까? 아니죠.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이 틀렸어요. 지금 논평 자체가. 자, 왼쪽에 양괄호 2번. 회사의 주요 제품은 스마트폰이며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채산성이 맞지 않아 전년도 12월에 필리핀의 100% 자회사를 생산 공장을 설립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제품은 전량 국내에서 소비되며 모 회사와의 거래는 대부분 11월에서 12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회사가 필리핀, 모 회사는 한국이죠. 그러면 제품이든 뭐 자금 지원이든 우리나라에서 필리핀으로 전부 다 주겠죠. 그쪽은 수익을 내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적자죠. 그러면 그쪽 재무제표를 보면 자, 필리핀은 계속 적자일 거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면. 그러면 재무제표, 자회사에 대한 재무제표만 입수해 보면 적자가 엄청나게 누적돼 있겠죠. 계속 기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자, 100% 자회사면 그 생산기지 없이는 한국에 있는 본사의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필리핀에 있는 자회사는 자금 지원이든 기타의 물적인 지원, 그 다음에 인력적인 지원, 모든 지원이 다 갑니다. 그래서 계속 기업 불확실성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자, 오른쪽에 양괄호 2번에 대한 논평. 생산 공장이 해외로 이전되는 경우 해당 국가의 법령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고유 위험과 통제 위험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자, 논평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평은 일단은 맞아요. 일단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추가적으로 언급한 부분 있죠. 계속 기업과 관련된 불확실성. 그 다음에 요즘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우리나라에서는 수익성을, 채산성을 확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중국도 이제 끝났습니다. 중국도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엄청나게 부자들이 많고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100원이라고 하면 그쪽에서는 10배나 20배의 가치, 화폐 가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고 3분의 1, 뭐 한 4분의 1 정도? 요 정도밖에 이제 더 원가가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을 돌린 게 동남아인데 동남아는 교육 수준이 나라마다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교육 수준이 일반적으로 높은 필리핀 너무 저기 섬나라는 안 됩니다. 거기는 배운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맨 농사, 뭐 논농사, 밭농사 이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필리핀 정도, 이 정도까지만 보통 이제 생산 기지로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제가 가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70년대 초 이를테면 이제 속칭 공순이라고 하죠. 여자분들이 공단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키 크잖아요. 60 몇 센치 이렇게 되잖아요. 그분들은 50 몇 센치예요. 딱 우리나라 30년 40년 전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구가 작기 때문에 손이 작죠. 손이 작으면 어떻게 더 정밀한 걸 손으로 조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 있죠? 그 이어폰 들어가는 거, 저기 스피커 나오는 거, 그거 우리나라에서 여성분들이 손으로 조립 못합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는 가능해요. 그분들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돋보기를 딱 대고 조립을 기계로 안 하고 손으로 하는데도 용접을 되게 잘해요. 이렇게 인두로 이렇게 하는 거. 자, 그래요. 가서 구경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그 다음 양가로 3번. 자회사를 제외한 거래처에 대한 채권 중 가장 큰 거래처가 영업 실적이 악화되고 법정 관리와 관련된 흉흉한 부정적인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자회사를 제외한 거래처 채권 중 가장 큰 채권이면 감사 대상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그 매출 채권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굉장히 높겠죠. 이렇게 거액에 대한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른쪽 논평. 해당 거래처에 대한 대손 가능성 검토와 더불어 재무제표일 이후 해당 거래처의 상태에 대한 정보 입수 계획 수립과 실증 절차 수행 시 채권의 평가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야 된다. 괜찮네요. 그죠? 앞뒤가 맞죠? 양가로 4번 왼쪽 부분. 회사의 매입 채무 지급 기일은 90일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매출 채권 회수 기일은 2년 전부터 길어지기 시작해서 이제는 120일에 달하고 있다. 자, 주는 거는 따박따박 다 주면서 받는 거는 늦게 받으면 돈이 슬슬 어떻게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자, 오른쪽. 양가로 4번에 대한 논평. 회사의 영업정책의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원래는 90일이었는데 혹시 120일로 더 늘려주진 않았는지 회수기일이 길어진 이유에 대해서 주의 집중하도록 한다. 이 회사의 영업정책은 바뀌지 않았는데 거래처에서 계속 돈을 못 주고 있다라고 하면 대손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주의 집중합니다. 자, 왼편 양가로 5번. 회사의 생산 및 회계부서의 주요 인원이 수개월 전에 이직하였고 이거는 통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주요 인원들이 다 빠져가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제 위험이 올라가고요. 전기 대비 매출 총이익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익이 증가하는 건 요소가 딱 두 가지죠. 매출액이 증가하든지 원가가 떨어지든지. 원가가 떨어지면 재고는 어떻습니까? 올라가네요. 그죠? 매출액이 일정한 상태에서 원가가 떨어졌다? 재고는 더 많아지는 거죠. 이거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양가로 5번. 기존의 인원이 이직함에 따라 능력 있는 신규 직원의 입사로 통제 위험은 능력이 있는 신규 직원 수석으로 입격을 입격은 뭐 조선시대 표현이고요. 자, 입사를 했어요. 굉장히 똑똑한 박사, 실무 경험이 없습니다. 통제 위험은 올라갑니다. 하락이 아니고요. 자, 하락하게 될 것이므로 인원이 변경되는 통제에 대해서는 내부 통제 테스트 시 그 테스트 범위를 축소하면 안 됩니다. 보다 어떻게 확대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확대하는 게. 그러면 확대를 왜 해요? 내가 그 내부 통제에 의존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의존 안 하려면 테스트 자체를 아예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가면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나중에 나올 겁니다. 자, 양가로 6번 볼게요. 생산과 관련된 내부 통제 테스트 과정에서 전기 대비 내부 통제가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고 자산이 진부화될 가능성이 있다. 재고 자산과 관련해서 외국 표시 가능성이 높죠? 자, 오른쪽 양가로 6번. 재고 자산 진부화와 관련해서 재고 수불부상의 입출고 거래가 거의 없는 항목을 기준으로 검증을 해야 하며 이유는 진부화됐으면 재고가 안 빠져나간다. 다시 말해서 안 팔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게 창고에 그득그득 쌓여 있습니다. 그 재고 자산은 손상 차손을 인식해야 되는 혹은 평가 손실을 인식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꽤 많을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외국 표시 위험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그렇지 않지요. 위험이 상승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논평을 잘 보셔야 돼요. 양가로 6번 요소가 두 가지입니다. 왼편에 나와 있는 거는 내부 통제가 개선되어 있다. 통제 위험이 어떻게 떨어지는 거네요. 자, 그런데 오른쪽. 자, 재고자산 진부화.
이거는 고유 위험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떨어지는지 올라가는지는 어떻게 판단해요? 전문가적인 판단에 따라 하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는 판단 요구 안 할 거고 두 개의 경중에 따라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요구 안 하고 문제에서 제시를 해줄 겁니다. 그런데 문제의 제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국 표시 위험에 미친 영향은 없다? 이렇게 논평하면 안 됩니다. 다만 내부 통제가 개선되었으므로 통제 위험이 낮아져 감사인의 감사 범위는 축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물론 내부 통제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확증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일반적으로 테스트 범위는 상승합니다. 확대됩니다. 자, 이게 내용이 이런 뉘앙스로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왼쪽에 나와 있는 1번부터 6번 있죠. 요거는 제가 감사 현장에서 겪은 거를 책에 나와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문장으로 다 탈바꿈한 겁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 사항들을 제가 다 담은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감사에서 이제 주제로 잡을 수 있는 것들 그거를 같이 이제 엮은 거기 때문에 어디서도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만들었으니까 알았죠? 자, 오른쪽 페이지. 물음 2번의 팀토이 효익의 내용은 이거는 감사 기준에 있는 거 그 긴 문장 외우지 말라고 했죠. 나중에 외우고 싶으면 외우시고 평소에는 어떻게 제가 점 4개 찍은 것처럼 그렇게 하시라고요. 참여해서 어떻게 서로 간에 뭐 이해도를 높이는 거죠. 대화를 통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정보를 공유해서 해당 위험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해당 위험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돼요. 알았죠? 두 가지만 기술해라. 다 쓰세요. 그냥 아는 거. 알았죠? 이것도 들은 얘기인데 두 가지만 쓰라. 근데 처음에 채점할 때는 두 가지만 쓰라고 했는데 4가지, 5가지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싫대요.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60점 안 되시는 분들 모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60점으로 점프업 시켜줄 때 답안을 충실하게 쓰신 분들은 60점을 만들어준다. 조금 처음에 채점할 때랑 나중에 이제 선을 그어놓고 합격자들을 이렇게 선별을 할 때는 행동이 어떻게 이율배반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2가지를 쓰라. 근데 아는 게 4가지예요. 답안지가 크게 많이 차지하지 않는 이상은 일단 다 쓰요. 알았죠? 물음 3번. 물음 2에서 답한 것과 같이 팀토이는 감사인의 감사 계획에 있어 많은 효익이 있다. 감사 업무팀의 팀토이 이외에 감사 계획 수립을 위한 위험 평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 이거는 1장에서 공부를 한 거기 때문에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언급을 할 수 있는 거는 이해라고 하는 거는 계획 수립 이전 단계에서도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수임 단계에서도 이해를 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수임 의사 결정 그때도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위험 평가도 같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사 업무를 할 때 이를테면 제가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3일 회계법인하고 3정 회계법인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한국전력 몇 년 동안은 3일이 감사를 하다가 몇 년 동안은 3정이 감사를 하고 그럴 때 서로 서비스와 관련해 수수료 산정 요약과 관련해서 서로 맡겨난다고 했죠. 그러면서 서로 3정하고 3일이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도 다른 회계법인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감사 이외에 다른 서비스를 한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감사에 활용하면 이해도가 더 높아지겠다. 그 다음에 계속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기 감사 결과 알게 된 사실은 단기 감사 결과에 반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 어떻게 초도 감사보다는 더 공부를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3가지를 써주시면 돼요. 그 중에서 2가지만 써도 훌륭하죠. 자, 그 다음 회계사 1부터 회계사 3까지가 있는데 일단은 그 당구장 표시부터 별표를 하세요. 요거는 회계사 1하고 회계사 2는 기출문제에 나왔었던 거고 회계사 3은 제가 약간 이제 비틀어 가지고 추가를 시킨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뭐하고 관계가 있느냐면 요놈하고 관계가 있어요. 제가 요거를 조금 확장을 해볼게요. 원래는 제가 이걸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문제를 냈었어야 되는데 요게 4장까지 다 진행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확실하게 들어올 거예요.
확실하게. 회계사 1번 보겠습니다. 이거 기출 지문이에요. 자, 매출 채권의 고유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였으며 회계사 1번. 자, 매출 채권의 고유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였으며 내부 통제에 대한 테스트를 통해서 통제 위험은 보통 수준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기출 지문 그대로거든요. 그럼 중요한 외국 표시 위험이 높은 거예요, 보통이야. 그죠? 판단이 안 서죠. 일단은 머릿속에 퀘스천 마크 찍어야 돼요. 그래서 자, 머릿속에 IR 곱하기 CR 곱하기 DR 여러분들 믿어야 됩니다. 보통이면 그 다음에 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계속적으로 다른 얘기를 하네. 그래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거 추론할 수 있으면 돼요. 자, 매출 채권이 회사의 재무제표에서 중요한 계정 과목인 점을 고려해서 매출 채권에 대해서 낮은 수준의 적발 위험을 적용해서 실증 절차를 수행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높은지 보통인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예요. 몰라요. 제시 안 했어요. 그런데 DR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를 낮춘다고 했죠. 그러면 DR에 대해서 낮춘다? 모르긴 몰라도 추론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고유 위험과 통제 위험에 결합된 이 복합 위험은 높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확정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답을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자, 실증 절차 계획과 관련해서 잘된 점이 있는지 잘못된 점이 있는지 그걸 구분하시면 돼요. 자,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적극적 조회 절차를 수행하기로 했다. 자, 요거는 성격, 시기, 범위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성격과 관련해서 자, TDR을 낮추기 위한 감사인의 감사 계획은 보다 신뢰성 있는 감사 절차죠. 그러면 신뢰성 있는 감사 절차라고 하는 거는 높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할 수 있는 감사 기술 사용해야 되고, 그를 통해서 높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하는 감사 증거를 입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격 자체는 문서 조사 위주로 해주되, 만약에 이것과 가지고도 불충분하다라고 한다면 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라면 외부 조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매출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 채무 조회 가능하겠죠. 자, 시기. 회사의 재무보고 일정을 고려해서 매출 채권에 대해서 10월 말일을 기준으로 조회를 수행하고, 이렇게 돼 있네요. 기준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격과 관련해서 시기도 재무제표일 혹은 이에 근접한 다른 날짜. 그런데 채권 채무조회는 보통 12월 31일자로 합니다. 그 날짜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11월과 12월 중 매출 채권에 대한 증가 내역과 감소 내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감사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12월 말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한 감사 확신을 확보하기로 계획했다. 조회의 범위는 최대 수준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확대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제시된 것, DR을 낮추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TDR을 낮춰서 감사 계획을 수립했다. 자, 성격과 관련해서 요거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이거 됩니까? 이거 안 돼요. 이거는 됩니까? 이건 되죠. 그럼 뭐와 관련해서 하자가 있어요? 시기와 관련해서 하자가 있습니다. 자, 그것만 지적을 해주면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문장만 잘 읽어주면 뭘 가지고서 울거먹을 수 있습니까? 요거 가지고 다 울거먹을 수 있어요. 그죠? 간단한 요거까지만 기억을 해도 어떻게 문장이 이렇게 다른 형태로 나와도 답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요거까지 더 알면 더 좋고. 알았죠? 자, 볼게요. 회계사 2번. 자, 유형자산 계정과 관련해서 고유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고, 자, 문장을 잘 보세요. 첫 번째 주부터 세 번째 주까지. 유형자산의 투자 거래와 관련된 통제 위험도 높다고 생각하고 업무를 어떻게 했대요? 할당했대요. 누가 누구한테? 책임회계사가 계정 담당 회계사한테. 그러면 요거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죠. 그러면 분석적 절차를 하자마자 요걸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회계사 2번. 자, 우리가 계획이 있고 내부 통제 테스트가 있고 실증 절차가 있죠. 저거 제가 앞에서 타임라인에 표시를 했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가 계획이에요. 요거는 인차지회계사가 계정 담당 회계사한테 업무를 할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할당하고 나서 중간감사 가서 내부 통제 테스트를 수행을 해요.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할 테지만, 그리고 나서 12월 31일이 지나고 나서 실증 절차를 수행을 하죠. 자, 그러면 계획을 할 때, 이거 보겠습니다. 고유 위험도 높고 통제 위험도 높다고 생각하고 업무를 할당했어요. 고유 위험도 높고 통제 위험도 높아요. 그래서 중요한 외국 표시 위험이 높다고 생각하고 업무를 할당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 제시된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 다음부터 머릿속에 여러분들 떠올려야 되는 건, 계정을 담당한 회계사는 스텝 회계사 1년차 괜찮겠습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중요한 외국 표시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전문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려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격한 팀원을 배정을 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업무를 할당했으면 보나마나 나중에 범위는 다 확대시켜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계속 볼게요. 계정 담당 회계사의 실제적인 내부 통제 테스트의 결과.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실제적인 내부 통제 테스트의 결과는 중간감사를 이야기할까요? 중간감사와 기말감사에서 수행하는 절차 중에 일부까지 다 포함한 걸까요? 자, 중간감사 때는 중간감사 대상 기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 통제 테스트를 수행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기말감사에 가서는 잔여 기간에 대해서 내부 통제 테스트를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실제적인 내부 통제 테스트의 결과, 요거는 중간감사 대상 기간 A, 그 다음에 잔여 기간 B, 요거 두 개를 다 합한 기간에 대한 통제 테스트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인 내부 통제 테스트의 결과, 통제 위험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 그럼 이거 볼게요. 자, 계획 단계에서 통제 위험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업무를 할당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통제 위험이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 가능합니까? 라고 하면 얘는 가능해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해당 내부 통제에 대해서 짐작만 한 거지. 확실하게 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실제적인 내부 통제 테스트.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자, 보겠습니다. 자, 이에 따라 계정 담당 회계사는 실증 절차에서 요구되는 적발 위험의 수준을 높은 수준으로 완화해서 설정하고 실증 절차를 수행하였다. 자, 이게 정답이라고 한다면, 요 A와 B와 관련해서 요게 정답이다라고 한다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목표로 하는 뭐만 달성하면 됩니까? TAR만 달성을 할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형자산에 대한 실증 절차를 수행한 결과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출이 자산으로 인식된 거래가 다수 발견되었다.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자산 처리했대요. 이거는 회계 처리가 잘못됐죠. 외국 표시가 발생했죠. 동오류의 영향으로 순이익과 유형자산이 각각 5억 원만큼 과대 계상되었다. 동금액은 수행주형성을 초과한다. 라고 한다면 문제에서 회계사 2와 관련해서 인차지회계사가 요청한 내용은 뭐이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한테 물었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에 유효하다라고 했던 거를 어떻게 거꾸로 뒤집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걸맞게 실증 절차를 수행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겠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처음에 인차지 회계사가 생각한 것처럼 통제 위험은 높은 것으로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에 걸맞는 실증 절차의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수행해야겠죠. 이렇게. 요게 공부를 대충 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보잖아요. 분석이 안 돼요. 그죠? 분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으니까 잘 알아두세요. 알았죠? 정확하게. 자, 회계사 3번. 재고자산 계정과 관련된 중요한 외국 표시 위험이 높다고 판단돼서 업무를 할당받았으며 중간감사 시 실제적인 내부 통제 테스트 결과
업무 할당 시 판단했던 결과와 동일하게 통제 위험이 높아 중요한 외부 표시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계획 단계,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테스트한 결과 통제 위험 2개 더 높았어요. 자, 이에 따라 실증 절차에서 요구되는 적발 위험의 수준을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실증 절차를 계획하였다. 범위는 확대하겠죠. 실증 절차 수행 과정에서 유의적인 예외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그 다음부터가 중요하죠. 중간 감사 시 평가했던 통제 위험의 수준은 낮은 것으로 수정하고 감사 계획을 완화하는 것으로 변경하면 안 됩니다. 이 경우는 거꾸로 가는 건 안 돼요. 이유는 뭐냐면 감사인이 감사 위험에 대해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교수님 책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았죠? 교수님 책들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답을 쓰는 게 제일 무난해요. 거기까지 다 얘기를 했죠. 그것과 관련해서 물음 7번, 물음 7번에 나와 있는 게 교수님들 책들에 있는 내용이니까 이것도 별표를 하시고 기억을 반드시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물음 8번. 감사 계획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요? 정기감사 종료 직후부터 단기감사 종료 직전까지 수행되는 연속적이고 동적인 과정이다. 물음 9번. 요거는 책에 있는 거를 살짝 뭐 이렇게 빈칸 메우기 식으로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감사 계획 수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감사 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3개. 그런데 여기에 표시 안 된 건 플러스 문서화까지. 그죠? 문서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돼요. 그게 전략이 됐던 세부적인 감사 계획의 개발이 됐던 문서화도 추가적으로 더 해줘야 됩니다. 자, 1번, 2번. 1번은 이거 뭡니까? 핵심 업무 팀원의 참여가 있어야 되겠고, 동그라미 2번. 감사인이 단기 감사의 시작 단계에서 뭐를 수행하는 것은 예비적인 활동. 예비적인 활동은 3가지였죠. 감사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그 다음에 윤리 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 회계감사 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 요거를 정당한 주임에 따라서 수행할 수 있게끔 감사인이 예비적인 활동을 펼쳐줘서 그걸 준수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하자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완 절차를 취해야 돼요. 그게 나중에 15장에서는 안전장치를 강구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적격성, 독립성 2개 모두 안전장치가 있어요. 독립성에만 안전장치가 있는 게 아니고 윤리적인 기준에만 안전장치가 있는 게 아니고 적격성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자, 나중에 나올 거예요. 자, 계획 수립 활동은 크게 2가지. 단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좋겠죠. 전반감사 전략의 수립, 그 다음에 세부감사 계획이 아니고요. 그건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쓰지만 우리는 감사 기준에 따라서 감사 계획의 개발. 그죠? 그 다음에 물음 10번. 뭐 직접적인 영향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감사인의 대응이 다릅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뭐 생각하시라고요? 세법. 그 다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률.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는 외국 표시 여부가 있는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감사인이 법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특정의 감사 절차를 고려하는 것으로 그뿐입니다. 일반적으로 질문과 문서 조사. 그죠? 자, 오른쪽. 오른쪽 10페이지. 자, 거기에 요 내용이에요. 요거. 이거. 자, 그러면 요 밑에 있는 내용을 지우고 10분 정도 더 하고 쉬었다가 45분부터 할게요. 50분. 여러분들 식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식사. 지금 끝내줘요? 지금 끝내줬으면 좋겠어? 안 돼요. 자, 그러면 일단 하는 데까지 하고 식사를 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칠게요. 왜 다른 수업도 있어요? 없죠? 자, 보겠습니다. 10페이지. 거기에 문제 6번. 일단은 양괄호 1번은 이거는 맞춰줘야 되겠죠? 감사인이 중요성 수준을 보다 낮게 설정하는 경우 필요한 감사 증거량의 수준은 감소합니까? 아니죠. 증가하죠. 답에다 표시를 안 했네. 자, 증가합니다. 네, 그래서 문제를 고치세요. 문제를 그냥 증가한다 이렇게 하면 답에 안 써도 되잖아요. 그죠? 네. 이 오타도 이게 커버가 안 돼 있네. 자, 오늘 지난번에 오타 잡은 게 반영이 안 돼 있어가지고 당황스럽습니다. 조금.
자, 그래요. 자, 일단 그렇게 하면 되고 양가로 2번. 목표 감사 위험은 감사인이 감수할 수 있는 감사 위험의 최대치로. 이게 허용 감사 위험 이렇게 표시해서 여러분들 2014년 시험에 나왔었죠. 목표 감사 위험이 증가할수록 고유 위험도 증가한다? 목표 감사 위험은 어떤 과정이라고요? 설정 과정이죠. 이거는 파트너 혹은 감사인이 설정하는 과정 혹은 업무를 할당받은 사람이 특정 계정잔액에 대해서 거래에 대해서 설정하는 과정이고 이거는 무슨 과정입니까? 평가 과정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얘에 의해서 뭐 얘가 결정이 된다든지 이런 방식은 맞는 설명이 아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목표 감사 위험이 증가할수록 목표 감사 위험을 이렇게 한다고 얘가 주어진 게 바뀝니까? 아니죠. 얘는 변수고 얘는 주어진 상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본질적인 태생적인 특성. 말도 안 되는 논평입니다. 양가로 3번. AB 감사인이 C 회사를 감사하는 경우 위험에 대한 성향과 관계없이 C 회사에 대한 AB 감사인의 중요성 수준 서로 같아야 된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요성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감사인의 목표 감사 위험에 따라서 틀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같아야 된다?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논평 가능할까요? C 회사에 대해서 AB 감사인이 동일한 수준의 유사한 수준의 감사 품질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건 맞아요. 그죠? 그렇게 교수님들이 이걸 가지고서 굉장히 그럴듯한 문장들을 많이 수록해 놨어요. 본인들의 책에. 알았죠? 다른 형태로 변형돼서 나와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네, 양가로 4번. 수행 중요성은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미수정 왜곡 표시와 미발견 왜곡 표시 합계가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 수준을 초과할 가능성을 적절하게 낮은 수준으로 통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여기까지 여러분들 시험에 논평하라고 나왔었죠. 2014년에. 감사 의견 형성의 기준이 됩니까? 아니죠. 감사 형성의 기준이 되는 거는 재무제표 전체 수준의 중요성이죠. 이거는 감사를 수행할 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알았죠? 계획할 때는 안 나타나요? 계획할 때도 나타나지요. 그죠? PM 설정이니까. 자, 이거 양괄호 5번은 기출지문이에요. 08년도. 중요성은 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경계선이나 구분점을 처음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제공하기보다 이렇게 나왔어요. 제공하기보다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1차적 질적 특성이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경계선이나 구분점을 제공함으로. 한국말이 진짜 어렵죠. 중간에 제공하기보다 이거 하고 제공함으로 제공하면 이퀄 관계죠. 제공하기보다는 다르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08년도에는 참 이런 것도 돼요. 08년도에는 제공하기보다 앞에를 A, B라고 하면 A하고 B하고 다르다는 표현이죠. 여기서는 제공함으로 B다. 인과관계에 따른 거지만 요 뉘앙스죠. 요거는 맞아요. 얘는 틀리고요. 참 이런 걸 냈어 그래. 재무회계 시험이지 이게. 그죠? 양가로 5번. 네, 양가로 6번. 감사인은 효율적인 감사 업무 수행을 위해 목표 감사 위험을 적절하게 평가합니까? 목표 감사 위험은 설정을 하지요. 그죠? 네. 이것도 시험 문제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들은. 감사인이 달성 적발 위험이 목표 적발 위험을 초과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 적발 위험이 됐든 뭐 감사 위험이 됐든 같은 걸로 일단 생각하세요. 둘이 비례 관계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어찌 됐든 달성 적발 위험이 목표 적발 위험을 초과한다라고 한다면 이거 감사 위험으로 바꾸면 요 선에서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감사를 한 거는 여기까지밖에 못했어요. 위험을 적절하게 낮추지 못했죠. 그에 따라서 적절한 뭐를 하면 괜찮습니까? 적절한 감사 보고를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그냥 무작정 감사 실패로 봐야 된다? 아닙니다. 자, 의견 자체를 어떻게 한정, 의견 거절, 표명하면 감사 실패가 아니에요. 적정 의견을 표명하면 실패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8번. 요거는 달성 적발 위험을 목표 적발 위험 이하로.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가능한 의견은
적정, 그 다음에 한정, 외국 표시 한정, 그 다음에 부적정. 이거 다 가능합니다. 됐어요. 그렇게. 그다음에 문제 7번. 요거는 문제 7번의 물음일은 과거에 나왔었던 거고, 작년에 비슷한 뉘앙스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오진 않을 건데, 기본적인 상식 차원에서 제가 이제 포함을 시켜놓은 겁니다. 일단 X표 하시고요. 네, 그냥 요거는 구색 맞추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본적인 상식이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물음 2번. 이거는 제가 케이스로 구성을 했었던 거죠. 감사인이 A 감사인, B 감사인이 있었어요. 감사 대상 회사는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감사 대상 회사를 두고서 이렇게 목표로 한 감사 위험을 다르게 해도 됩니까? 라고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왜? 중요성과 위험평가, 중요성과 감사 위험은 감사인의 전문적인 판단의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동일할 수 없죠. 이거는 뭐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위험에 대해서 주관적인 판단, 요 표현보다는 이론서에서는 위험 회피 성향이 감사인마다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위험 회피 성향이 상이한 건 어떠한 과정이기 때문에 상이합니까? 라고 하면 전문가적인 판단의 과정이기 때문에 상이합니다. 이렇게 답을 할 수도 있어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 자,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뭐 중요성 수준을 배분하는 결과를 도출해라. 이렇게 간단한 거는 틀리면 안 되고요. 그죠? 이건 주는 거고. 자, 거기에 물음 3번에 양거래 2번. 특정 거래 유형과 계정전액의 중요성 수준의 합계가 재무제표 전체 수준과 일치할 것인지 혹은 상이한지 여부를 밝히고 위너스 회계법인이 이와 같은 정책을 수립한 이유를 감사의 무슨 측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논평을 해보라 라고 하면 같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너무 보수적인, 비효율적인 감사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고, 참고적으로 제가 교수님 책에 있는 거를 일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해답에 10페이지 보시면 그 중간에 당구장 표시가 있죠. 그래서 최영건 교수님, 연세대학교 교수님이라고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분 책에 이렇게 동그라미 1, 2로 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계정 과목별 외국 표시는 과대 계상과 과소 계상 양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상세 효과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동그라미 2번. 특정 계정에 대한 감사 절차를 통해서 관련된 타 계정의 외국 표시가 적발되기도 한다. 이렇게 이게 나중에 그 그룹 재무제표 감사 있죠? 거기 부문 중요성 설정하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로 전개가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당구장 표시도. 그 다음에 물음 4번. 자, 매출 프로세스에 대한 감사 업무를 할당받은 업무 팀원은 자료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만약에 특수관계자 거래가 매출 거래에 미치는 유의성 때문에 감사 계획 수립 시 보다 보수적인 감사를 수행하고자 한다. 그러면 중요성 수준에 미치는 영향 인위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인위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수행 중요성과 관련해서는 삭감률을 증대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질적 요소 조정,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1보다 작은 그 어떤 수치를 곱할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 방식. 그래서 삭감률 조정하는 거는 요거는 퍼포먼스 매터리얼리티 산정할 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질적 요소의 조정은 요거는 재무제표 전체 수준의 중요성 산정할 때 결정되는 그 과정에서 곱해지는 거였죠. 이 두 가지는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위적으로 낮출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물음 5번은 뭐 연계성 때문에 뭐 그렇게 손익계정에는 중요성을 배분하는 것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논평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배분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자, 그 다음에 물음 6번. 자, 이거 물음 6번을 요거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조금 그렇긴 한데 요거는 제가 다음에 9장 가서 정확하게 연결시켜서 논평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일단은 해설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1, 2, 3 요거는 기억을 해주시고 2번은 여러분들 요소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세 가지로. 자, 어떻게 줄을 치시냐면 물음 6번에 동그라미 2번 답 있죠. 식별된 왜곡 표시 밑줄. 10페이지 해설 10페이지 물음 6번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식별된 왜곡 표시 밑줄. 감사에 미치는 영향 밑줄. 미수정 왜곡 표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밑줄. 세 가지 요소인데 식별된 왜곡 표시는 감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수정 권고 해야 돼요. 나중에 9장 가서 나오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 권고 이렇게 써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실증 절차를 수행할 때 왜곡 표시가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유효하다고 내부 통제가 유효하다고 했던 걸 거꾸로 뒤집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위험을 재평가한다. 다시 말해서 CR 재평가 이렇게 혹은 위험 재평가 같은 논리입니다. 감사에 미친 영향 바로 밑에는 CR 재평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나중에 학습 끝나면 이제 바로바로 눈에 들어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수정 왜곡 표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왜곡 표시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으냐. 그 다음에 중요하면 중요하고 전반적이냐. 뭡니까 이거? 의견과 관련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감사 의견 표명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중요성 수준 가지고서 중요하냐 중요하고 전반적이냐 요걸 판단하죠. 그죠? 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는.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감사보고서에 표명하는 의견을 형성할 때 사실 연결되는 과정인데 미수정 왜곡 표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평가 중요하냐 혹은 중요하고 전반적이냐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문제 8번. 문제 8번에 물음 1번은 이거는 뭐 요것만 알면 할 수 있죠. 그죠? 요거는 산술적인 과정이니까. 자, 그리고 하나 더. 과거에 나왔었던 시험 문제 연습서에도 있긴 하지만 자, 첫 번째는 계산. 이거는 뭐 두 번 다시 나오진 않았었고요. 논평. 자, 예를 들면 AR, IR 곱하기 CR 곱하기 DR 이렇게 했을 때 AR이 10%, IR 곱하기 CR 요 두 개를 했더니 6%. 이미 내가 생각했던 거 밑으로 떨어뜨렸네. 그럼 이걸 안 해도 된다? 안 하면 몇 퍼센트? 빵. 그죠? 이건 정의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정의할 수 있으려면 얘가 반드시 껴들어 가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감사를 생략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감사를 생략하면 안 된다. 이유는 감사위험 모델을 정의하려면 고유위험, 통제위험, 적발위험의 결합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DR을 정의할 수 있으려면 감사가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논평을 하면 감사를 생략할 수 없다라는 근거로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또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수님들 책에 요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 감사를 생략할 수 없다. 알았죠? 감사를 생략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물음 2번. 자, 이거는 중요해요. 나올 것 같아요. 느낌에. 예, 기본적인 컨셉이긴 한데 자, 요거죠. 자, 보겠습니다. 요거는 중요하니까 이게 답안의 뉘앙스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답을 가지고서 다이렉트로 표시를 하면 자, 중요성을 이제 높인다. 다시 말해서 중요하게 취급한다라고 하면 중요성 수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뜨려야 되겠죠. 얘네 둘은 무슨 관계? 역관계. 그러면 중요성 수준을 떨어뜨리게 되면 감사 수행의 결과
달성된 감사 위험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중요성 수준을 낮추면 보다 많은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기 때문에 차후적으로 달성된 AAR, 달성 감사 위험 혹은 그냥 감사 위험, 요거는 하락하게 됩니다. 얘네들은 정해관계 혹은 비례관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감사 위험이 목표 감사 위험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감사 수행 후 달성되는 감사 위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성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얘네들은 중요하게 취급을 하면 감사 위험은 낮아진다. 맞습니까? 중요하게 취급을 하면 감사 위험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무슨 관계? 또 역관계네. 그죠? 그래서 중요하게 취급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인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위험관리 접근법에 따라서 어떻게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 감사 노력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위험이 사후적으로는 낮아집니다. 그죠? 그렇게.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물음 2번의 두 번째 줄 마지막. 자, 중요성 수준과 감사 위험은 정해관계에 있다.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요성 수준을 낮추면 결과적으로 달성되는 감사 위험은 어떻게 낮아지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물음 2번은 논평을 잘 하셔야 돼요. 간단한 건데 거꾸로 논평했다간 그냥 오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 9번에 물음 1번 있죠? 물음 1번 요거는 내부 통제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감사 절차의 성격 시기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좋겠지만 통제 위험의 평가 결과에 따라 중요한 왜곡 표시 위험이 결정되고 그에 근거해서 감사 계획이 수립됩니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취약점의 개선 권고 그 중에서 반드시 들어가는 거는 동그라미 1번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동그라미 2번은 감사 대상에서로부터 높은 평가를 획득하는 것이 가능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사후적으로 더 감사 계약을 연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거다. 이런 뉘앙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동그라미 1번은 기억해야 되고, 자, 물음 2번. 물음 2번에 양괄호 9번만 볼게요. 나머지는 통제 활동이냐 아니면 다른 요소냐 이걸 구분하는 거고, 양괄호 9번. 은행 계정이 적시에 작성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경영진이 주기적, 비주기적으로 검토하며 영업사원의 판매 계약 조건에 관한 기업 내부의 정책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독립된 내부 감사인이 평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윤리 정책과 실무 정책을 임직원들이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률 부서가 감시 검토하고 있다. 이거는 승인 검토 과정입니까? 아니면 모니터링 과정입니까? 모니터링이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승인 검토하고 구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음 3번. 자, 물음 3번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문장에 대해서 그냥 현혹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답을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높고 유예생들만 답을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적정하게. 자, 그 중에서 지금 위너스의 통제 활동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거 매출 거래와 관련된 내부 통제의 유효성 여부 판단하는 거죠.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중간에 자금과 관련된 게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현금과 관련된 게 들어있기도 해요. 그 중에서 양가로 4번 100만 원이 넘는 현금이 지급될 경우 수표에 2명의 서명자를 요구한다. 이건 유효한 겁니다. 이건 좋은 건데 매출 거래와 관련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출 및 매출 채권 거래와 관련이 없다. 동그라미 3번으로 답을 하시는 거고, 동그라미 8번 요것도 3번으로 답을 고치시고요. 동그라미 3번으로 답을 고치시고, 문제 3번에 양가로 8번은 동그라미 3으로 고치시고, 현금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 의무가 없는 직원이 은행계정 조정표를 작성한다. 은행계정 조정표를 작성하는 건 재고자산의 실사 절차, 그 다음에 은행계정 조정표를 작성하기 위한 자금과 관련된 내부 통제, 다 같이 어떻게 회사의 내부 통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인이 테스트를 해봤더니 독립된 사람이 은행계정 조정표를 작성해요. 그러면 유효한 내부 통제입니다. 뭐와 관련해서?
현금 계정과 관련해서 자금 거래와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나중에라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분명히 연습서하고 같이 보시면 충분해요. 넘쳐요. 흘러 넘쳐요. 됐죠? 자,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지체됐으니까 7시 한 10분 정도? 7시 10분에 여기서 오늘 강의를 해야죠. 그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해보니까 열정이 넘치시는 분들도 시험을 보고 강평까지 들었잖아요. 1시간 딱 지나면 배터리가 다 답니다. 그래서 최대한 몸을 늘어뜨리고 계세요. 알았죠? 그럼 7시 10분부터 다시 진행할게요.